온타리오주 브랜포드 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 한 명이 광견병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드맨 노르포크 보건당국은 서더버리 북쪽 티미스카밍 인근 고안다 지역으로 가족 여행을 갔던 어린이가 박쥐에 노출된 뒤 광견병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침에 가족이 일어났을 때 방 안에 박쥐가 있었고 이에 부모가 아이의 몸을 살펴봤지만 물린 흔적이나 긁힌 자국, 침 등이 보이지 않아 안심하고 광견병 백신을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날 광견병에 걸린 아이는 지난달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아이의 성명과 나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온주에서 사람이 광견병에 걸린 건 1967년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캐나다의 마지막 사망은 2019년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밴쿠버 아일랜드에서 21살 닉 메이저 씨가 갑자기 날아든 박쥐와 손이 부딪히며 찔렸는데 이를 미처 알지 못한 채 방치했다가 광견병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광견병 사례는 매우 드물어 2000년 이후 단 4건에 불과합니다. 다만 이들 4명 모두 박쥐에 노출되거나 접촉한 뒤 감염됐습니다. 사람이 광견병에 걸려 중추신경계에 이상이 생기면 물을 두려워하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공수병이라고도 불리는데 광견병으로 인한 인간의 치사율은 100%에 가깝습니다. 과거엔 주로 개를 통해 감염됐지만 최근엔 박쥐와 여우, 너구리, 스컹크 등의 야생동물이 매개체로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박쥐는 자연적 바이러스 저장고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박쥐의 광견병 양성률이 지난해 10%에서 16%로 증가했다며 모든 박쥐가 광견병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고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박쥐의 이빨이 매우 작아 물린 흔적을 찾기 쉽지 않다며 이런 흔적이나 광견병 증상이 없더라도 박쥐와 접촉한 사람은 즉시 응급실에 가야 한다고 전문가는 강조했습니다. 광견병 예방을 위해선 노출 후 가능한 빨리 면역제를 투여하고 광견병 백신을 맞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연방정부에 따르면 1924년 이후 캐나다에서 광견병 26건이 발생했으며 이들 대다수가 사망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지역 콘도 10채 중 4채가 투자자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형 유닛의 투자자 비중은 더 높아 2022년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이후 건설된 콘도의 소형 유닛은 약 65%가 투자용이었습니다. 반면 대형 유닛은 44%에 그쳤습니다. 여기서 소형은 600평방피트 미만, 대형은 800평방피트 이상입니다. 투자자들이 임대료가 더 높은 소형 유닛을 더 선호하다 보니 자금 확보를 위해 투자자에 의존하는 개발자들 역시 소형 유닛을 늘리고 있습니다. 토론토의 경우 1990년대 신축 건물의 8%만이 소형이었으나 2016년 이후엔 38%로 급증했습니다. 또 콘도의 중간 거주 면적도 1990년대는 947평방피트였지만 2016년 이후엔 640평방피트로 크게 줄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밴쿠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콘도의 34%가 투자자 소유이고 소형 유닛이 58%인데 반해 대형 유닛은 39%입니다. 중간 크기 역시 이전 912평방피트에서 지금은 790평방피트로 작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수십 년간 저렴한 주거 공간을 늘리는 대신 주택을 투자자의 중요한 자산이 되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온주 광역 토론토의 부동산 강제 매각이 급증했습니다. 집주인이 모기지를 갚지 못하면서 대출 기관들이 집을 강제 매각하는 겁니다. 지난달 GTA의 강제 매각 건수는 204건으로 1년 전 96건에서 112%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강제 매각은 모기지 갱신이 시작된 지난해부터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월 평균 4.5채이던 강제 매각은 22년까지 30여 채에 불과했는데 지난해 83채, 올 들어 150여 채로 늘더니 지난달 200채가 넘어섰습니다. 물론 활성 매물에 비하면 200건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 전체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못하지만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개량 백신이 캐나다 전국에 배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미크론 하위 변이 KP2를 표적으로 하는 개량 백신은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접종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에서도 그제부터 고위험군에 속한 취약계층에 접종이 시작됐으며 우선순위 대상자들도 보건소와 참여약국, 가정의 사무실 등에서 접종할 수 있습니다. 또 이달 28일부터는 생후 6개월 이상 모든 주민들이 맞을 수 있습니다. 모더나는 6개월 이상, 화이자는 12세 이상이 맞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변이의 빠른 진행으로 백신이 속도를 따라갈 수 없고 이번 개량 백신 역시 우세종과 완전히 일치하진 않는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럼에도 하위 변이로 밀접하기 때문에 변이 종류와 관계없이 입원이나 사망을 포함한 중증으로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과 요양원 거주민, 집단 생활시설 거주자,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가능한 빨리 접종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대부분 코로나 대응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전국의 주민들 모두가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1년 내내 우리 곁에 머물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호흡기 감염이 증가하는 가을과 겨울 다시 재확산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당국은 아프면 집에 머물고 꼭 나가야 한다면 마스크를 착용하며 기침할 땐 팔로 가리는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발생한 경찰관 총기 피습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총격범 등 용의자 3명을 체포했는데 이들 중엔 10대 소년도 있었습니다. 토론토 경찰에 따르면 총격범인 21세 티보르 오르고나는 살인 미수와 강도, 총기 관련 위반 등 17건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22세 여성은 공모 혐의, 그리고 세 번째 용의자인 15살 소년은 강도 3건 등 총 6건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의 대응 사격으로 온주특별수사팀이 이번 사건을 조사 중인 가운데 범행 당일 총격범의 보석 사실이 알려지자 온주 당국은 애초에 총격범이 보석으로 풀려나선 안 됐었다며 취약한 보석 제도를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연방정부는 재범자에 대한 보석과 강력 범죄에 대한 사법 제도를 강화했는데도 주정부가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주정부 책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13살 어린 소년이 5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새벽 0시 5분경 제인스테이트와 생클레어 에비뉴 웨스트에 있는 플라자 주차장에서 54세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13살 소년에 대해 경찰이 1급 살인 혐의를 적용해 2018년 이후 처음으로 13살 소년이 1급 살인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지난 6월엔 에토비코의 한 학교 근처에서 여러 명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난사해 2명을 숨지게 한 14세 소년이 2건의 1급 살인과 7건의 살인 미수로 기소됐고 7월엔 놀속에서 14세 소년이 20세 남성을 총으로 살해하는 등 광역 토론토 전역에서 10대 살인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전국 통계에서도 살인 혐의로 기소되는 청소년이 늘어나는 가운데 특히 토론토와 위니펙에서 관련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청소년 1급 살인의 최대 형량은 10년이고 최대 6년 동안 구금될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와 퀘벡주 몬트롤에 있는 1000km의 고속철도 프로젝트가 한 발짝 더 나아갔습니다. 지난해 10월 해당 프로젝트를 발표한 연방정부는 앞으로 몇 주 안에 세 곳의 민간기업 그룹 중 한 곳을 선정해 고속철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속 200km보다 더 빠른 열차를 도입할진 아직 검토 중이라며 선정된 그룹과 프로젝트를 담당한 공기업의 추후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정부는 덧붙였습니다. 현재까지 발표에 따르면 고속철 노선은 토론토와 피터보로, 오타와, 라발, 몬트리올,
트루와 리비에르, 퀘벡시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들 세 그룹엔 에어 캐나다 및 프랑스와 스페인, 독일의 국영철도 회사, 영국의 인프라 투자 회사 등 20개가 넘는 회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연례 백야 축제인 누이 블랑시가 이번 주말 개최됩니다. 내일 저녁 7시에 시작해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공원과 갤러리, 사무실 타워, 교육기관, 거리 등 토론토 곳곳에서 예술인 150여 명이 참여해 만든 100여 개의 다양한 장르의 예술 프로젝트와 퍼포먼스가 밤새 관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누이 블랑시 축제가 진행되는 동안 다운타운 일부 도로의 통행이 제한되고 토론토 대중교통위원회 TTC는 토요일 저녁 7시부터 일요일 아침 7시까지 밤새 지하철과 심야버스, 스트리트카를 연장 운행할 계획이며 축제와 관련한 장소와 프로젝트 등 전체 지도는 토론토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